안녕하십니까. 생각 메커니즘의 황서문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정리되며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편해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기억의 정리 상태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기억의 정리 상태가 우리의 생각과 스트레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기억이 정리되어 있다면 정리된 기억에서는 정리된 생각이 만들어지고요. 정리된 생각에서는 안정감, 편안함, 그리고 낮은 스트레스를 갖겠습니다. 이에 반면에 자신의 기억이 혼란스럽다면 혼란스러운 기억의 상태에서는 혼란스러운 생각이 만들 수밖에 없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불안정, 불편함,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를 갖겠습니다. 이러한 기억과 생각의 관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좀 더 깊이 알아볼 것은 어떻게 하면 자신의 기억이 정리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의 기억이 혼란스럽다면 어떻게 정리된 기억의 상태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각 메커니즘에서는 생각을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이러한 생각은 기억 조각의 형태로 저장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많은 기억 조각들이 계속해서 축적되겠습니다. 우리는 셀 수 없이 많은 기억 조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기억 조각들이 만약에 쭉 펼쳐져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기억 조각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생성된 생각만으로 간략하게 표현해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억 조각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되지 않은 채로 쭉 펼쳐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기억 하나를 콕 집어서 꺼내려고 할 때 그 기억만을 꺼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자기 엄마라든지 자기 집, 친구 또는 출근하는 길에 관한 기억을 떠올리고 싶으면 그 기억만을 어렵지 않게 바로 찾아서 떠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억이 이런 식이 아닌 어떤 식으로든지 정리되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억이 어떻게 정리되었을까요? 자신의 기억이 어떻게 정리되어 저장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간단한 실험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기억 하나를 떠올려 보고 연이어서 어떤 기억들이 따라서 떠오르는지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실험을 위해서 만약에 출근하는 길에 관한 기억 하나를 떠올려 본다면 출근하는 길에 관련된 연관된 기억들끼리 선별화해서 떠오르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 현상, 즉 자신이 원하는 기억들이 선별하여 떠오르는 현상은 우리의 기억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것끼리 모여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기억이 어떤 식으로 모여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억은 놀랍게도 서로 연관되는 것끼리 모여 있는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많은 기억들 중에서 출근하는 길에 관련되는 기억끼리 서로 모여 있고요. 마찬가지로 친구, 우리 집, 엄마 등 이런 것에 관련되는 기억들도 서로 끼리끼리 모여 있겠습니다. 이렇듯 서로 관련 있는 기억 조각들이 모여 있는 가상 공간을 생각방이라고 하고요. 이들을 연결시키는 공통된 주제를 생각방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식으로 우리 기억이 정의되어 있을까요? 모든 기억은 아니지만 자신의 기억들 중에서 관심이 있거나 또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보면 이와 같은 현상을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친구에 관한 기억 하나를 떠올려보면 마찬가지의 현상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친구는 변치 않는다라든지 친구가 있을 때 편하다, 나를 가장 이해해주는 사람 친구다 등 친구에 관련되는 기억들만 선별적으로 연이어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구에 관한 기억 조각들이 모여있는 가상 공간을 친구에 대한 생각방이라고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기억 조각이 생각방의 형태로 정리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는 기억 조각들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것들도 있겠습니다. 기억 조각들 중에서 어떤 것들은 공통된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방 형태를 갖추고 있고요. 어떤 것들은 기억 조각 형태로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다. 정리된 기억과 정리되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는 것이죠. 자신이 관심을 갖지 않거나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기억들은 우리가 굳이 정리할 필요를 느끼지 않고요. 그 상태로 그대로 남아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생각방을 만드는 것 자체가 곧 자신의 기억을 정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생각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기억 조각들을 저장하고 있는데요. 이 기억 조각들 중에서 자신이 관심이 있거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에 대해서만 자신만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생각방을 만들겠습니다. 자신이 관심이 없거나 또는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는 것들은 분류하지 않고요. 기억 조각 형태로 그대로 남아있겠습니다. 여기서 생각방은 기억 조각들을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는 가상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방에 무엇이 정리되어 있는가를
알려주는 일종의 명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새학방의 주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새학방이 만들어지는 과정 대부분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진행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자신의 기억을 자신만의 분류 기준에 따라서 정리한다고 하는 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기억 조각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봤는데요. 만약에 A라는 사람의 분류 기준이 모양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기억 조각들을 어떤 식으로 분류할까요? 아마 이런 식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동그라미, 네모, 세모,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따로 분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분류 기준이야말로 세상을 바라보는 자신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A라는 사람의 분류 기준이 모양이기 때문에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 조각들을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이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이번에는 똑같은 기억 조각을 가지고 다른 분류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분류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B라는 사람의 분류 기준이 숫자라고 할 경우에 똑같은 기억 조각을 어떻게 분류할까요? 아마 이런 식으로 분류할 것입니다. 숫자 1에서 5, 숫자 6 이상, 그리고 이런 숫자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분류하지 않을 것입니다. 숫자 1에서 5를 보면은 이 안에 동그라미도 있고 네모도 있고 또는 다른 모양도 있지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겠죠. 오직 숫자만 분류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이번에는 네모나 세모가 아닌 실제 기억들이 어떻게 분류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가진 기억은 수없이 많기 때문에 인간관계에 관계되는 것들만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A라는 사람이 관심 있거나 중요하다고 여기는 기억 조각들을 전통적인 관계에 따라서 분류해보니까 이러한 새학방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사업관계,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분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친구가 아무리 가까워도 가족이 될 수는 없고요. 또 가족은 친구와 다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똑같은 기억 조각을 가지고 다른 분류 기준에 따라서 분류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인간관계를 분류하였는데요. 그 결과 이익되는 사람과 손해가 되는 사람을 분류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분류하지 않았겠죠. 이익되는 사람을 보면 가족이 있고요. 손해가 되는 사람도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이익되는 사람과 손해가 되는 사람을 분류하는 것이죠. 이것은 A의 인간관계를 바라보는 시각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A는 가족은 가족이고 친구는 친구고 사업가는 사업관계고 이렇게 나눴지만 B라고 하는 사람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가족도 이익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손해가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자면 자기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기억 조각을 정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새학방이 만들어진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새학방을 만드는 과정이 곧 자신의 관점에서 기억을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기억 조각들을 저장하게 되는데요. 이것들을 생각방의 형태로 정리하여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된 기억은 정리된 생각을 만들고요.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안정감, 편안함, 그리고 낮은 스트레스를 느끼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정리된 기억을 만들기 위해서 기억 정리 습관을 갖기도 합니다. 우리는 잠자기 전에 하루 일을 생각해보고 혼란스러운 기억들을 정리하겠습니다. 또는 홀로 산책하거나 산행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가끔 멍을 때리면서 자신의 기억들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꽃을 가꾸면서 또 술을 놓으면서 각각 자신의 기억들을 정리하여 새학방을 만들고 정리된 기억을 갖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혼란스러운 기억이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기억 사항은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크게 가장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두 가지 경우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새로운 상황에서 혼란스러움을 느낍니다.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기억적들이 만들어지는데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존 새학방들은 맞지 않기 때문에 정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상황이 아닌 전혀 다른 상황을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랑, 새로운 여행, 새로운 일, 새로운 만남 이런 것들에 대한 설렘도 있지만 실제 일상에서는 설렘보다는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고요. 생각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불안정하고 불편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기 옆자리에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됐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었다는 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고요.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 조각들이 쌓이겠습니다. 여기서 관심은 긍정적인 관심과 부정적인 관심이 있는데요. 부정적인 관심도 관심이겠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기억 조각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이 사람에 대한 기존 세약방들은 홍길동에는 맞지 않죠. 따라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책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세약방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약방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원래 세약방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만 약간의 시간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갖거나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는 세약방을 인위적으로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 인위적인 세약방을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만들고 싶어하는 세약방의 주제를 정하면 되겠습니다.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홍길동이라면 홍길동, 또 새학기에 새로운 과목을 이수하게 됐다면 또 그 과목의 이름, 또는 새로운 업무를 받게 됐다면 그 업무 이름을 적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한 기억을 2개 이상 떠올려서 세학방을 만들면 되겠습니다. 홍길동이면 홍길동에 대한 기억들을 또는 어떤 과목이면 과목에 대한 기억들을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생각방한 기억들을 반복하여 떠올려 보면 되겠습니다. 원래 자연적으로 만드는 생각방은 굳이 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억들도 자연스럽게 떠오르겠습니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만든 생각방은 자주 떠오르지 않으면 그 생각방 자체가 없어져 버릴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인위적으로 몇 번씩 떠올려주면 생각방을 쉽게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다. 생각방이 없어서 만들기 혼란스러움은 생각방을 만들면 되는데요. 굳이 생각방을 만들지 않아서 혼란스러움이 지속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여기 홍길동 경우를 보면은 긍정적인 것은 없고 부정적인 관심만 있습니다. 호감 가는 인상도 아니고요. 별로 친하고 싶지도 않아요. 업무를 자꾸 물어보기도 하고요. 신경 쓰이게 하고 그리고 일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홍길동을 무시하게 되고 무시하게 되면 생각방을 만들지 않게 되겠습니다. 되게 이런 식으로 자신이 무시하거나 싫어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생각방을 만들지 않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싫어하는 사람, 또 공부를 하지 않는 과목, 또 싫어하는 업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신이 무시하고 만들지 않는 것이죠. 이런 식의 혼란은 진짜 큰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기억 조각들을 무시하지 말고 생각방을 만들어서 해소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혼란은 적합하지 않은 생각방에서 오겠습니다. 적합하지 않은 생각방이란 주제는 맞는데 내용들이 서로 맞지 않아서 혼란스러움이 생기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기 새로운 기억 조각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기억 조각들은 생각방 주제 A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기존 내용 기억 조각들과는 서로 맞지 않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이러한 생각방이 늦자니 내용이 서로 맞지 않고 늦지 않자니 주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모순과 갈등 그리고 혼란스러움을 느끼겠습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 알아보겠습니다. 친구에 관한 생각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본다면 친구에 관한 생각방 안의 내용을 보면 나를 가장 이해해주는 사람이 친구고 친구와 있을 때 편하고 그리고 친구는 나한테 중요한 사람이다 등 인생 동반자로서의 친구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억 조각들이 여기에 맞지 않는 것들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친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친구는 나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든지 또는 자기가 필요할 때만 자기를 찾는다든지 친구가 변했다든지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기억 조각들이 기존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는 모순, 갈등, 혼란스러움을 느끼겠습니다. 이러한 기억 조각들 여기 늦자니 전체적으로 내용이 맞지 않고요. 늦지 않자니 이것은 자기 친구에 관한 내용이 아닌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받기 어렵고요. 이럴 경우 기억은 정리되지 않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겠습니다. 다른 경우를 볼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생각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자기를 배려해주고 아름답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변치 않는 이러한 생각방이 있습니다. 연인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이러한 생각방이죠. 그런데 새롭게 만드는 기억 조각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을 더 배려하는 걸 봤다든지 또는 무능한 걸 봤다든지 또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든지 이러한 것들의 내용이 있다면 기존의 내용과 서로 맞지 않는 것이죠. 이럴 경우에 모순 갈등 그리고 혼란스러움이 발생하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저의 생각방을 보면은 정치 문화의 선진국이고 밤거리 여성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나라, 유능한 경찰이 있는 나라, 문화의 자부심이 있고요. 많은 인파가 몰려들어도 이러한 안전한 선진국이다라고 하는 생각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일어난 일들은 이러한 기존의 생각방의 내용과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태원에 158명이 압살당했고요. 119에 신고를 해도 경찰이 바로 오지 않고 참사를 경찰이 막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존의 내용과 서로 맞지 않고요. 따라서 혼란스러움을 느끼겠습니다. 이럴 경우 우리는 2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별도 생각관을 만들어서 기존의 내용과 분리시킬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새약방 내용을 타협하고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각각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별도 새약방을 만들어 혼란스러운 기억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기존 새약방인데요. 새로운 기억들은 새로운 새약방을 만들어서 분리시키는 것입니다. 이쪽을 이례적인 사건으로 두어서 마치 현재 우리나라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학방들은 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이런 기억들을 다르게 분류하는 방법인데요. 합리화 방법으로 굉장히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을 보겠습니다. 기존의 새학방 내용을 조정하여서 혼란스러움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보면 우리나라가 안전한 선진국이라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억 조각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포기를 하고 현실과 타협을 한다면 새로운 기억 조각들이 합류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안전하지 않는 나라로 바꿔보는 것입니다. 정치적 선진국이 아니고요. 문화적 선진국이기만 하고 그리고 많은 인파가 몰리면 위험할 수 있고요. 경찰이 인용하지 않다로 바꾼다면 새로운 기억 조각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현실을 받아들이고 기존 내용과 조정, 타협하여서 새로운 내용과 저주점을 찾는 방식으로 기억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생각은 별도 새학관을 만들거나 현실과 타협하여 기존의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혼란스러운 기억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둘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하지 않는다면 혼란스러움은 지속되겠습니다. 예외적인 상황을 두어서 별도 새학관을 만들자니 논리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현실과 타협하자니 현재의 상황이 너무 아쉽거나 하는 경우에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고요. 이럴 경우에는 혼란은 지속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혼란스러운 상황의 연속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기억이 계속 만들 수밖에 없고요. 또 이러한 혼란스러운 기억을 정리된 기억으로 우리는 바꾸려고 하는 노력도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그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운 기억에 대응하는 습관도 만들어줄 수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경우는 별도 새학관을 만들어서 분류하는 방법으로 이러한 혼란스러운 기억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이중적인 사고가 만들어질 수 있겠고요. 자기 합리화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기존 새학방의 내용을 조정함으로써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현실적인 사고로 바뀌겠고요. 그리고 솔직한 생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기억의 상황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죠. 이럴 경우 혼란스러운 기억이 지속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기억을 자신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자신이 맞지 않는 경우라고 한다면 바꿔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기억의 정의 상태에 대하여 얘기해 봤는데요. 기억은 정의되어 있을 수도 있고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억의 정의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고 기억의 혼란스러운 상태는 어떤 상태를 말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기억이 혼란스러울 때 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봤습니다. 새로운 새학방을 만들거나 또는 기존 내용을 조정하고 타협함으로써 새학방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된 기억과 편안한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억 정리 습관을 만들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